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아주 흥미로운 회의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은 이승만 대통령이 학부를 다닌 대학입니다. 워싱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여러 국가기관이 이 대학과 친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미국 CIA가 CIA 중에서도 코리아 미션 센터, 그러니까 한반도 전문 연구소라고 그럴까요? 연구소 주체로 CIA의 한반도 연구소 코리아 미션 센터, 한국 임무 담당국이라고 번역해도 되겠군요. 그 회의가 열렸는데 이 공개적으로 CIA가 북한 문제를 상대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현직인 CIA의 이 북한 임무센터의 국장보라고 해야 되겠구만요. 국장보, 데퓨티 어시스턴트 디렉터 이런 직함을 가진 이영석, 이게 뭐 한국계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미국 CIA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첫째, 이 사람은 김정은은 미친 사람이 아니다. 맷맨이 아니다. 트럼프가 맷맨이라고 합니다만은 맷맨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이라는 평가보다는 계산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살하려는 사람은 아니고 그런 충동적인 감정적 반응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굉장히 계산적이면서 장기적 목표로 가고 있다. 이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아주 기분 나쁜 평가를 했습니다. 장기적 목표는 뭐냐? 미국과 담판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것이다. 이게 장기적 목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 만약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김정은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고, 그때 한국은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단단히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충고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분의 설명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정보 판단이라는 것이 그 상식과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정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그런 판단에 이르는 정보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가장 트라우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11년에 카다피가 아랍의 봄 와중에서 내란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거. 이것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카다피는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봐줄 줄 알았는데 내전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카다피를 제거하는 쪽으로 갔다. 만약 그때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은 과연 그런 비참한 꼴을 당했겠느냐 하는 것이 김정은의 머릿속에 깊게 박혀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CIA에서는 김정은의 희망은 뭐냐? 장기 집권하면서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침대 위에서 평화롭게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Die peacefully in his own bed.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장기 집권하고
침대에서 편안하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 상태의 삶을 계속해야 되고 분단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남한에는 북한 정권에 영합하는 무리들이 계속 힘을 쓸 것이고 긴장 상태는 계속될 것이고 그래야 한국의 경제 발전도 어렵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은 한국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 집권과 제명대로 살고 죽겠다. 이게 희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영석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분쟁을 원할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마지막 인물이 김정은일 것이다. 김정은이만큼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 씁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룰 것이 너무 많다. 지금과 같은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 그리고 멋대로 2,300만 원 노예로 부리는 일종의 노예 농장주 역할, 이것이 다 날아간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김정은이가 가장 그 부분에서는 겁쟁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 CIA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 목표가 이렇게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인질로 하든지 아예 공산화시키는 것.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 제 수명대로 사는 것.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전략이 뭐냐에 대해서 이 CIA 이영석 차장보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항구적 대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항구적 대결 관계. Strategy of Perpetuating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그러니까 항구적 대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하면 지금과 같은 긴장 상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여야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다. 지금 전쟁 상태니까 우리 참자. 전쟁 상태니까 우리가 배고픔도 참아야 된다. 전쟁 상태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구적 대결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 항구적 대결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한이 계속 긴장 상태로 가야 된다. 또 미국도 계속 긴장 상태로 가야 된다. 이것이 김정은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War is peace. 전쟁이 평화다 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바로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조지 오웰이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의 슬로건이 뭐냐? War is peace입니다. 전쟁이 평화다. 즉 다른 나라와 외부 세력과 항상 긴장관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그러나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주민을 멋대로 통제하고 독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김정은의 체제 유지 전략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는 평화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재앙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김정은이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지식인 권력층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니다. 또 거기에 넘어가면은 한국은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한국이 분열돼야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분열되고 되지 않고 일치 단결하면은 김정은의 공갈이나 위협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전쟁 상태가 유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오랫동안 남한을 먹겠다고 설쳤지만 남한 사람들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판이 대두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CIA에서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항구적 긴장 상태 유지가 김정은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 김정일 시대로까지 올라가면은 미국하고 합의했다가도 깨버리고 남한과 합의했다가도 깨버리고 수시로 국지적 도발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군중 동원이 바로 평양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미 제국주의, 남한 식민지 타도, 식민지 해방, 제국주의 타도 이걸 부르짖습니다. 그게 바로 정권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석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대결 구도를 갖고 먹고 사는 정치적 원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김정은은 별로 신경 안 쓴다. 즉 중국과 미국의 위협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위협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김정은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CIA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 해석의 배경은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서울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이야기를 해도 김정은은 저것은 실현에 옮기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 미국 CIA 북한 담당 부서의 의견이겠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뭐냐? 중국의 전략적 목표, strategic goal이라고 했습니다. 전략적 목표는 미국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고 한반도를 분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면서 한반도를 분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북한이 그런 미국을 곤란하게 하고 한국을 분단 상태로 유지하는 데는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다.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중국에는 짐이 되고 있다. 짐이 되고 있다는 현상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하되 김정은은 곤란하자. 김정은이 있으면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더 강화된다. 분단을 유지하면서 김정은을 어떻게 보면 거세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나 김정은을 거세한다는 것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이 뭐 친미화한다든지 친한국화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을 곤란에 빠뜨린다. 이 목표는 유지하되 김정은은 제거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요사이 새로운 계산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북한 담당 차장보는 이런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나 김정은이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호 오해에 의해서 전쟁으로 말려들 가능성은 있다. 특히 서해상에서 남북한 해군끼리 이렇게 긴장 상태가 유지되다가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면 이게 에스컬레이트 돼 가지고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뭐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오해에 의한 전쟁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뭐 그렇게 새로운 학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나름대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런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거죠.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김정은이가 미국을 향해서 ICBM을 쏘지는 못한다. 다만 위협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위협이다. 왜냐? 한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위협인 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일종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대결 구도를 미국과 북한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남한, 그리고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핵무장 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전술핵 재배치도 원하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열되어 있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북한 편을 드는 이런 한국과 상대하면은 1대1의 대결에서 자신 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것은, 철수를 최종 목표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한국과 1대1 대결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도 핵폭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과 서울을 소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과 남한에 있는 위선적 평화주의자들, 종북 세력들, 그리고 기회주의자들, 이 세력과 핵폭탄 위협을 연계시켜서 한국에 있는 애국 보수 세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전쟁을 하지 않고도 연방제 통일 방식으로 남한에서 용공정권을 세우고 남한의 허수아비 용공정권을 세우고 그 용공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논의를 해가지고 흡수해버린다. 핵무기만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남한을 흡수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대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CIA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미국 CIA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주한미군 철수 다음 단계는 한반도의 통일일 것이고 그것은 북한이 주인이 되는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애국자들,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답을 준비하느냐,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일종의 질문을 던진 미국 CIA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떤 답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은 공포의 균형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핵무장하든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해야 된다.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된다. 정부가 핵무장도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한다면은 그것은 북한의 핵 앞에 벌거벗겠다는 것이니까 그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 된다. 정부에 압박을 해야 된다. 만약 그런 노선으로 가다가는 선거에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게 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항구적 평화는 언제 오느냐 하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자유통일되든지 적화통일되든지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CIA의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미국 중심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반도의 대결은, 한반도의 남북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삶의 양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총체적 권력 투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싸워야 한다. 총을 들고 싸우고 이념을 무기로 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미국 CIA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